네, 반갑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연휴가 시작이 됐죠. 자, 귀성길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또 길도 막히시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종목 진단과 함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휴일에는 좀 쉬셔야 되는데 그래도 종목 진단은 참을 수 없죠. 네, 연휴에는 휴일에는 종목 진단과 함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원바이오젠, 대부시스터즈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현대중공업하고 SK하이닉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총 6종목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원바이오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바이오젠. 이거 뭐 이름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도 이제 스펙에서 만들어진 종목인 것 같아요. 스펙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폭락했다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는데, 자,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양봉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단은 시장에는 호재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창상 피복제 원청 기술을 활용해서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에도 이제 웨어러블용 블루투스 체온계를 출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대면 접촉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상황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수급이 들어왔다,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죠? 기관들은 이미 다 팔았고요.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 조금 이제 들고 있었던 물량까지 던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윗꼬리의 정체가 누구냐? 외국인들이란 이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매수는 누가 한 거예요? 개인들이 산 거죠. 개인들이 사서 올렸다. 약간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2,600원, 2,700원 구간인데 매물대예요. 약간의 저항대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서의 어떤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업황이 막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이 물론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더 앞으로 뭐 발전할 거고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과연 원바이오젠이라는 이 기업이 여기에서 얼마나 강한 그런 입지를 구축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뭐 부채 비율은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유보율도 570%이기 때문에 기업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구조는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실적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또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했다, 이 소식만은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한다, 글쎄요. 실적이 증가한다, 글쎄요.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에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매수는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힘이 뭉쳐져서 들어오게 됐을 때 강력한 슈퍼파워를 보여줘, 올라가자 한 다음에 2,600원, 2,700원대 위로 올라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뭔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저항대가 2,600원, 2,700원, 현재 종가는 2,465원, 그렇다라면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이 이격도도 제법 커요. 이 이격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5%대 이상, 한 7, 8%쯤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 갭을 뛰어넘어서 뛰어 올라갈 만큼 강력한 재료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차익 실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꼭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4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0원보다 아래쪽이라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현재 어떤 변동성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2,400원 지지선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시스터즈 한번 볼까요? 뭐 또 쿠키런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쿠키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쿠키런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귀여운 과자 캐릭터죠. 뭐 그다음에 뭐 얘네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주 뭐 초딩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요거 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도 같이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네 너 뭐 하냐 그러고 들어갔다가 저도 같이 퀵이런 게임을 하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뭐 시들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또 나왔어요. 왜냐? 일본과 중국에 쿠키런이 진출한다.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적 자원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대부 시스터즈에 거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일본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인데 중국에 진출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은 있어요. 뭐 판호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일단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기업과의 어떤 그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약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로열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단 진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일본 시장에 진출한 거, 뭐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게임 부분 인기 순위 1등에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면서 돈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시장이 더 큰데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단기간에 100%가 올라왔어요. 8만원대가 16만원까지 한 방에 뛰어갑니다. 자, 이러면 약간 또 부담되겠죠. 아무리 시장이 커지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씩 나와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현재 이 종목은요. 앞으로의 어떤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매수거든요. 막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더 올라간다 일단 봐야 되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죠. RSI 지표도 과매수 들어갔죠. 그러면 잠깐 식혀주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13만원을 지지선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에서 13만원이 지지선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15만원 6천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통한 지지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3만원 정도 형성되는 지지라인 때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시겠다 싶은 분들은 5일 이평선이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매수 들어가시면 리스크가 일단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미 좀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저 밑에서 작년도 10월 정도에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초에 한번 돌파를 통한 그런 포인트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만원에 샀어도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 수익은 나왔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너무 올라갔다라면 일단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리스크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일선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자, 200일선 지지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1년 정도 시점에서 계속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가 그 다음에 매물대가 또 같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약간은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떤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도 일단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지지선 근처에 들어왔다는 거, 많이 내려왔다는 거, RSI 지표는 과매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인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반등을 모색할 때 주가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지금 이 종목에 공매도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공매도가 들어가 있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환매가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에 따른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와 매수가 같이 붙어주면서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규 접근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 접근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노려서 대응하는 전략. 근데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죠? 왜냐면 단기 매매를 위해서 리스크를 걸고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입장으로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축소하면서 매도 전략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조금 더 확장시킨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지선에 입박해 있고요. 단기 반등이 나올 때 공매도 환매라든지 매수를 통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홀딩을 통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입한 다음에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단기 반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때 종목 진단 통해서 한번 매수 의견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매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항공주들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행 상품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상품이 팔린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여행 갈 때 뭐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뭐 괌이라든지 이런 데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이미 다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화물 적재를 통한 그런 수익성 개선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잘 먹혔어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여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이 내걸었었던 1년의 조건. 지금 올해까지 일단은 업황이 정상화가 된다면 대한항공의 시너지가 확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31,000원 정도가 매력적인 자리인데 이미 좀 올라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2,000원 아래쪽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내려갔을 때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들은 한 번씩 들어오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노려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깎아줄 때 매수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대장으로 딱 등극을 합니다. 나 조선주 대장이야. 딱 이렇게 올라섰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요. 매도를 좀 하셔야 되죠. 네, 제가 12만원 정도 가격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미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요. 물량이 나오면 안 돼요. 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좀 막 치고 올라갈 때 보면은 물량이 좀 덜 나오거든요. 또는 매수가 막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또 조선업의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 뭐 등등등 뭐 매물의 출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막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업의 공모 가격이 6만원이에요. 6만원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금 12만원까지 올렸어. 그럼 100% 수익이잖아요. 지금 종가 수준 11만원대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90%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면 일단 챙겨서 나오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팔고 나오시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위쪽 라인대와 아래쪽 라인대 지금 보면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냐 매도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맞는 전략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매도 전략들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이제 공모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 전략으로 차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 되겠죠. 그다지, 네,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맞는 종목인 것 같아서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전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행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요일날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만들었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 쭈쭈쭉 들어오면서 분위기 잡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디램 가격의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악재가 이제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 메모리 가격이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핑계거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뭐 좋은 호재로 발견된다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충분히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했겠죠. 네, 저점까지 쭉 내려가면서 충분히 팔아먹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대에서 이제 매도가 멈추고 매수가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시점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10만 7천원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원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일단 외국인 매수와 함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하반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유입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0만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7%대 수익 나오고 계실 텐데 그냥 들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을 여기서 형성할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대신에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려면 12만원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조금만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일단 추세를 전환시킨 다음에 반등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바이오젠, 대부시스터즈, 카카오,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